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2021년 8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이 각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조선 전기의 지리지고요.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지입니다. 먼저 가처럼 항목별로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리책이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지리지가 되고요. 자, 나처럼 쭉 줄글로 되어 있는 지리지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택리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조선 후기의 택리지죠. 그럼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편찬된 시기가 더 늦은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1, 2번은 쉽고요. 자, 3번에 기역, 니은은 모두 영남지방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남지방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좀 읽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신라의 옛 수도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자, 이 지역은 경주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니은은 일명 낙양이라고 하는데 조령 밑에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이 조령이란 곳이 자, 오늘날의 문경세제를 말하죠. 맞죠? 조령 소백산맥의 한 고개입니다. 그리고 산세는 웅대하고 평야는 넓으며 북쪽은 조령에 가까워서 충청 경기와 통한다. 조령 북쪽으로 넘어가면 충청 경기와 통한다고 했습니다. 북쪽은 조령을 지나 충청 경기와 통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조령 아래 자, 영남 지방에 자, 어디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일명 낙양이라고 하는 자, 이 지역이 상주인데 상주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 지역이 영남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은 디귿 땡땡 강에 임하여 김해와 동래를 통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강에 임하여 자, 김해 동래는 오늘날 부산이잖아. 그러면 김해 동래까지 연결된 이 강은 낙동강이 되겠죠. 낙동강. 그럼 낙동강의 수계에 포함되는 것 이것도 이 지역이 영남지방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자, 또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모두 영남지방에 속한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상주라는 걸 정확하게 못 맞춰도 상관없는 겁니다. 니은을 조령 밑에라는 걸 가지고 그냥 문경으로 푸셔도 어차피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은 낙동강이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리고 5번에 리을을 읽어보시면 육상을 통한 운송이나 백기를 이용한 운반이나 남북으로 통하여 수륙교통의 요지를 이루며 교육이 편리하므로 부자가 많다. 자, 이 말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상업에 유리하다 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 농업 등 생업에 유리한 건 우리는 지리라고 하지 않고 생리라고 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가다 지역의 기후 특징을 그래프 AC에서 고른 것은 자, 북한의 주요 개방 지역 가나다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남한의 기업이 부지 개발과 이용을 맡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업지구. 자, 이 공업지구는 어디다? 개성이죠. 가는 개성. 자, 나를 볼게요. 2002년 홍콩을 거울 삼아 외자 유치 및 교육학들을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신의주죠. 나는 신의주. 자, 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91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곳은 나진선봉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와 주셔서 자, 계절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세 지역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성, 신의주, 나선 중에 개성이 확실하게 남쪽에 지금 위치하니까 겨울 기온이 가장 높은 걸 개성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 기온을 요 세 개를 봤을 때
지금 요 A 있지? A의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5도하고 0도 사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A가 개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A. 자,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BC는 신의주하고 나선 중에 나선이 관북 해안 지역이니까 일단 강수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지금 적은 요 C를 나선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달을 C 이렇게 고르시고 남는 B를 신의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방법 말고도 자, 두 지역이 자, 겨울 기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겨울 기온은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마이너스 5도 가까이에 위치하는데 자, 여름 기온은 B가 C보다 높아요. C가 여름 기온이 나죠. 그러면 여기가 동해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를 나선으로 고르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A, B, C 1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가라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 네 섬은 선생님이 지도로 이렇게 그 프린트에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여러분들 심화 프린트 한번 보시고 자, 가라 섬에 한번 찾아보는데 자, 위도 경도로 찾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자, 먼저 확실한 것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자, 라는 경도가 확실한 힌트죠, 맞죠? 132도에 해당되는 여기가 지금 독도고요. 자, 그리고 달해 볼게요. 자, 위도가 33도니까 위도가 33도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못해도 독도 마라도는 경도와 위도를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못 찾더라도 다라는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다라는 모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게 정답이죠. 맞죠? 마라도와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섬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나 정도는 우리가 어딘지 알아내야 되는 나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도가 130도 50분이면 독도보다 살짝 서쪽에 위치한 섬이죠. 그래서 이 섬은 울릉도가 되는 거죠. 자, 난 울릉도. 자, 그리고 가 같으면 경도가 142도 36분 정도고 위도는 38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서해에 위치한 섬이다. 서해의 어떤 섬이다. 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38도에 위치한 이 섬이 백령도긴 한데 자, 백령도라는 걸 못 맞추더라도 서해의 섬이다까지만 파악하시고 선택지로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가해는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은 북한의 마안도죠. 마안도. 근데 여기는 지금 북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8도쯤에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라는 가보다 일몰시각이 늦다. 자, 일몰시각은 동쪽으로 갈수록 빠른 거니까 독도가 가장 빠릅니다. 자, 틀렸고요. 3번에 가다 간 최단 항해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자, 한일 중간 수역은 독도 가까이에 있던 동해안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도하고 마라도 사이에는 한일 중간 수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3번 틀렸고 그리고 5번에 맑은 날에 나에서 달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마라도 이거는 너무 멀지 맞지? 당연히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징, 가다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오른쪽에 지도를 보고 지역을 찾아볼게요. 가장 위에 나타나 있는 이 지역은 철원이고요. 자, 이게 강원도 지도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원주.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지금 평창이죠. 자, 제시된 두 자료가 청장년층 비율과 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장년층 비율을 가지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를 먼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원, 평창에 비해서 원주가 그래도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청장년층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청장년층 비율이 지금 요 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가가 원주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성비를 가지고 접경 지역에 위치한 철원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비가 여기서 높잖아. 다. 그러면 군인들 때문에 성비가 높은 접경 지역의 철원을 다로 자, 고르시면 남는 날을 평창으로 자, 연결하시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가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표시지의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 쌀이 특산물인 곳. 여기는
철원이죠, 맞죠? 그래서 다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 철원이 용암대지에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이 철원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쌀 이름이 철원 5대 쌀이죠. 자, 2번입니다. 다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 다 지정된 곳은 가, 원주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은 농촌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 평창에서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성비는 당연히 철원이 높은 거죠, 맞죠? 접경 지역인 철원이 군인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에 나는 나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다. 나는 평창은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배추 같은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할 거고, 철원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를 많이 하니까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나 평창이 많은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가나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중에서 가나 라 요 세 산맥. 자, 가나 라 요 세 산맥은 1차 산맥이죠. 1차 산맥. 자, 그리고 다만 2차 산맥입니다. 선생님이 2차 산맥은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근데 1차 산맥은 이름까지 좀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가가 함경산맥이고요. 자, 나가 태백산맥, 우리 잘 아는 태백산맥 일부. 자, 그리고 나는 소백산맥의 일부죠. 자, 다는 차령산맥인데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선택지 바로 갈게. 가는 중국 방향의 산맥이다. 자, 가는 가로 방향에 가까운 산맥이니까 라오둥 방향의 산맥이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경동 지형의 특성이 나타난다. 자, 경동 지형은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움직여서 만들어진 이런 지형이 경동 지형이죠, 맞죠? 그래서 경동 지형에서 동쪽에 가장 높이 융기한 이 부분이 나 태백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동 지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다는 2차 산맥에 속한다. 맞고요.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산지의 영속성이 강하다. 1차 산맥이 더 높고 험준하고 연속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 연속성이 강하다. 4번 맞고요. 자, 5번에 가라는 모두 백두대간의 일부이다. 자,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여기 표시해 볼게.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자, 우리나라 높은 산봉우리를 쭉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백두산에서 1차 산맥을 쭉 이어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지리산까지. 자, 그래서 마천령 산맥 일부, 함경산맥 일부, 낭림산맥 일부,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일부를 지나 소백산맥까지 해서 지리산까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연결한 이 선이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둘 다 백두대간 일부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왼쪽에 자, 단양군이라고 나와 있고, 단양이 충청북도 동부죠.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A와 같이 저하등 고선이 뿅뿅뿅뿅 그려져 있는 이런 지형을 우리가 돌리네라고 하죠. 돌리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B와 C가 나와 있는 이 지형도는 지금 제주도를 나타낸 거죠. 자, 제주도에서 등고선이 뿅뿅뿅뿅 올라간 요 B 부분이 이제 기생화산이 됩니다. 자, C는 제주도 바닥의 순상화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한탄강이 보여. 그래서 한탄강 옆에 논으로 이용하는 평탄한 면이 나오면, 자, 이 지형은 철원의 용암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D가 용암대지고, E는 용암대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니 용암대지 이전부터, 용암대지 형성 이전부터 있었던 동네 뒷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B는 D보다 유동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B하고 D 중에 B는 경사가 급하고 D가 경사가 완만하죠. 그러면 경사가 완만한 쪽이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평평해진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한 곳은 평평한 용암대지입니다. 그러면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D는 A보다 물에 의한 용식작용을 받는 지형은 여기서 돌리냐잖아, A잖아. 그러면 당연히
A가 잘 발생돼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에 C와 E에는 붉은색의 간대토양이 분포한다. 제주도 같으면은 간대토양이 분포하는데 흑갈색의 간대토양, 현무암 봉화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E는 여기가 기반하면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용암대지가 아니니까 간대토양도 없고 붉은색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요거 둘 다 C, E 요거 둘 다 틀렸어요. 그리고 4번에 E는 B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여기서 자 3번에 붉은색의 간대토양이 분포하는 곳은 여기서는 A죠. A. 붉은색의 간대토양 하면은 석회암이 풍화된 테라로사 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라로사. 그래서 여기서 테라로사가 있는 곳은 돌리네가 있는 자, A 지역이 되겠죠. 자 4번을 볼게. E는 B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여기서 B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신생대죠. 화산지형암. 자 그런데 E는 절대 신생대는 아니야. 화강암이거나 편마암이기 때문에 시원생대거나 중생대거나 절대 신생대보다는 빠르게 기반암이 형성이 되었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A, C는 모두 배수가 불량하다. A는 배수가 불량. A 잠깐만. A 둘 다 배수가 양호한 거지 맞지? 자, 그래서 A도 배수 양호. 그다음에 돌리네 싱크홀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C는 현무암이 기반암이니까 배수 양호. 그래서 둘 다 배수가 불량한 게 아니고 양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 자, 7번은 약간 투머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부산이 나와 있고요. 그 제시된 자료 그대로 그냥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A, B, C가 어떤 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먼저 X축에 나와 있는 요 통근 통학 인구라는 건 상주 인구랑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통근 통학 인구는 상주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통근 통학하는 인구도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B가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요 B가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그럼 이 지역은 주거 기능이 탁월한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B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 거기다가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란 거 있죠. 요거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 이게 낮잖아 B가. 그러면 B는 전형적으로 그 지역에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보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주거 기능이 우세한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B는 전형적인 주거 단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A하고 C는 공통적으로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B보다는 높습니다. 자 C는 50%가 넘고요. A는 6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직장의 기능이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서 A 같으면 요 동그라미가 제조업 사업 재수잖아. 그러면 A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제조업 기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으면 통근 통학 인구가 일단은 가장 적고 이 셋 중에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적고요. 제조업 사업 재수도 엄청 적고 그렇다면 그리고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높잖아. 그러면 제조업 외에 다른 서비스업 같은 게 발달해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인구가 작다는 건 상주 인구가 매우 적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가 도심으로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제조업 기능의 공업단지, 자 B는 주거단지, C는 도심.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을 볼게.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 중에서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은 통근 통학 인구가 많은 B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에 상업시설의 평균 임대료는 도심인 C가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에 B는 A보다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적다. 자, B하고 A 중에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지금 A가 높아요. 자, A가 한 65% 되고, 그다음에 B는 2%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비율이 아니고 통근 통학 인구를 얘기해서 인구는 전체 통근 통학 인구에서 지역 내 통근 통학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A 같으면 자 봐, 50에 65%야. 50에 65%. B는 170에
40%야. 그럼 50에 60%랑 170에 40%랑 누가 더 많은 거야? 170에 40%의 B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B가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적다. 틀린 거죠, 맞죠? B가 더 많은 겁니다.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 수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그럼 4번에 B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주간 인구 지수는 당연히 도시민 C가 높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금융보험업 사업 지수가 많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지수는 도시민 C가 당연히 많은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은 좋은 문제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시된 곳들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나와 있는 곳이 첫 번째가 대관령. 자, 두 번째가 안동. 그리고 장수가 있고요. 목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한 지역들입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힌트로 하나씩 자, 고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볼게요. 가가 세 지역 중에 연평균 기온이 제일 낮죠. 연평균 기온 그리고 연강 수량이 제일 맞아. 제일 많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가가 확실히 대관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관령은 연강 수량 1800 이상의 넘사벽 다오지고 이 중에서 위도가 높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연평균 기온은 가장 낮은 곳이 대관령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자, 요 라를 골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위도가 낮고 해안에 위치한 자, 목포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죠. 그럼 목포는 라. 자, 우리 충분히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수하고 안동 두 개가 남았을 때는 요 힌트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연강수량. 그래서 연강수량이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다가 더 많고 나가 더 적잖아. 그러면은 나가 영남 내륙에 위치한 소우지 안동을 나로 고르시고 그러면 비가 많은 장수를 다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가나다라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비율이 높다. 자, 겨울 강수 비율. 자, 가 대관령은 눈이 올 수 있는 지역. 안동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 강수 비율은 자, 가가 자, 더 높은 거죠. 자, 1번 맞는 거고.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는 안동보다는 장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당연히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목포가 높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자, 지금 위도가 더 높은 건 장수보다 대관령이죠. 가가 더 고위도에 위치해야 되고요. 자, 5번에 다는 라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목포인 라가 지금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좋은 문제고요. 자, 그리고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며 산업은 1, 2, 3차 중에서 고릅니다. 자, 먼저 지도에서 제시된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단 고양이 있고요. 자, 그리고 농촌의 성격이 강한 가평이 있고요. 자, 남서쪽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나를 먼저 골라볼게. 자,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가장 낮은 여기가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서울과 가까운 일기 베드타운 고향입니다. 나가 고향.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120 정도로 가장 높은 이 지역은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기아 자동차 공장도 있고 각종 제조업이 발달해서 외부 사람들도 이 지역에 일하러 들어오는 대표적인 공업도시 화성이 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가가 가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와서 가평, 자, 고향, 화성을 가나다에 쓰시고 그러면 A와 B가 무슨 산업인지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A가 가평이 15%로 지금 가장 높고 고향, 화성은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산업이겠죠. 자, A는 1차 산업 비율. 그리고 B는 화성이 한 30% 되면서 가장 높으니까 이게 2차 산업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 산업은 애시당초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대부분 지역이 다 3차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최고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의 최대값이 뭐 20% 30% 뭐 이 정도니 자, 절대 3차 비율이 20,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3차 산업 비율은 아무리 못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60% 이상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내시당초 여기서는 걸으시고 1, 2차 중에서 A, B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가평은 고향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가평이 높더라도 상주 인구가 고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만큼은 고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가, 다 중에 자, 여기도 보면 자, 가평하고 화성의 인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당연히 화성이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낮다. 아파트 비율은 가평이 낮고 서울 가까운 고향은 아파트가 많겠죠. 그러면 3번 틀렸고요. 4번에 다는 가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가 적다. 2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여기서 화성이기 때문에 가평보다 당연히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화성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이 중에서 가장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내도의 자연재해별 피해 복구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우리 가나다는 강원, 경북, 전북 중에서 고르시고 A, B, C, D는 대서해 지진, 태풍, 호우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도에 대한 힌트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피해 복구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은 이 A가 태풍이 되겠죠. A는 태풍. 자, 태풍은 남부지방, 특히 남해안 쪽에 피해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 요 빗금친 C를 한번 볼게요. C. 자, D를 D, 빗금친 D. D가 제주에는 아예 없고 나에도 없고 다에도 없어. 요 한 지역에서만 피해가 있었네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만 지금 피해를 당한 요 지역이 경북의 지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지진이고 자, 가가 경북.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과 경북을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북하고 강원이 남았는데, 자, 전북이 상대적으로 남쪽이고 강원이 지금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이 호우 피해 비중이 더 큰 거죠, 맞죠? 그래서 A가 태풍이란 걸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나가 다보다 태풍 피해 비중이 더 높잖아. 그러면 나가 지금 전라북도고요. 그러면 다가 강원도가 되고 강원도에서 피해 비중이 제일 많은 요 B, 이 B가 호우가 되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설은 피해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 그나마 좀 나오는 게 강원도다. 그렇죠? 그래서 C가 대설.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1번을 볼게. 가는 전북, 나는 경북이다. 요거는 가나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가가 경북이고, 자, 나가 전북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대설 피해 복구비가 많다. 대설 피해 1등이 강원도니까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A는 B보다 선박 피해액 규모가 작다. 선박의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건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게 태풍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태풍이 가장 커야 되고요. 자, 3번에 C, D 모두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 C는 맞는데 지진은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가 아닌 거죠.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죠. 지진은 4번 틀렸고 5번에 B, C 모두 겨울보다 여름의 발생 빈도가 높다. B는 맞는데 C는 당연히 대설은 겨울에 오는 거니까 5번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11번 문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많이 연습을 시켜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세 권역의 인구 규모 상위 5개 도시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야 될 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 하나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1위 도시의 인구 비중이 압도적인 이 가가 수도권이 되겠죠. 자, 수도권은 서울이 인구가 960만, 거의 1000만에 가깝고 그 아래 도시가 290만에 인천, 120만에 수원, 100만에 용인, 고양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에 비해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됩니다. 자, 서울이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가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의 인구 차이가 그나마 가장 적은 곳이죠. 여기가 영남권이죠. 자, 영남권의 1위 도시는 부산 인구는 한 330만이 되고 대구 인구가 부산 인구의 3분의 2보다도 더 넘는 한 2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권 수도권에 비해서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비율 차이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충청이 되는 거죠.
단자도 호남. 여기서 호남 찾는 거니까 단 호남. 자, 이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1위 도시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먼저 수도권으로 찾고 1위 도시, 2위 도시 차이가 적은 나를 영남으로 찾고 다를 남는 호남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위 도시 중에 알아야 될 도시들을 내가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수도권의 1위 도시 서울, 2위 도시 인천.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써볼게. 자, 3위 도시가 이제 수원이고 4위가 이제 2019년 기준으로는 용인, 그리고 5위가 고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은 1등부터 5등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남권은 1등부터 4등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1등이 부산, 자, 2등이 대구, 자, 3등이 110만의 울산, 자, 4등이 100만의 창원. 자,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자, 5등은 김해입니다. 김해. 5등이 김해, 포항 요 두 도시가 50만 이상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 호남권에는 1등, 2등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1등이 당연히 광주광역시고요. 광주. 자, 2등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50만 이상의 도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3, 4, 5등은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가는 다보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 당연히 수도권이 가장 높은 거니까 자, 기억 맞고. 니은에 다는 나보다 3위 도시의 인구가 많다. 3위 도시의 인구, 3위 도시가 나는 광역시잖아. 다는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광역시인 울산이 3위 도시의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영남권이. 그래서 니은 지금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와 나는의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가의 2위 도시 인천 광역시 맞고요. 나의 2위 도시 대구 광역시 맞죠. 자, 디귿 맞고요. 리그레 지역 내 총생산은 가나다 순으로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 순서 따라가기 때문에 수도권 1등, 영남권 2등, 호남권이 마지막. 요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마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모든 별 탐구 활동을 수행할 때 탐구 활동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갑을 볼게요. 자, 갑이 도청 청사 입지에 의한 토지 이용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가 표시되어 있는 데가 첫 번째가 안동은 경북 도청 있죠. 맞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안입니다. 무안. 자, 무안은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갑은 일단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은 남사리 협약에 등록된 습지의 생태계의 특징을 조사하겠대요. 그러면 나에 표시된 두 곳. 창녕에는 우포늪이 있고요. 여기는 순천에는 순천만 갯벌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남사리 갯벌. 자, 병을 볼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울진. 자, 원자력 발전소 있고 영광도 원자력 발전소 있죠. 그럼 얘도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병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잠깐만. 색깔을 좀 예쁘게 했어야 되는데 색깔을 깔맞춤으로 해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그리고 정을 해볼게. 차를 소재로 한 축제가 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 자, 먼저 전라남도 보성이 있고요. 경상남도 하동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보성은 워낙 녹차로 유명하고 하동도 남해안에 위치한 곳이니 따뜻한 기후를 활용해서 녹차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도 맞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무를 볼게. 혁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표시된 여기가 문경 아래 상주고요. 상주에 혁신도시가 없죠. 그래서 요거 지금 틀렸습니다. 맞죠? 상주에는 혁신도시가 없어. 그래서 무가 지금 틀렸고. 자, 또 한 군데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광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금 화순이 표시되어 있거든. 화순. 자, 여기도 혁신도시가 지금 아니죠. 맞죠? 그래서 혁신도시가 요 근처에 입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상주 대신에 경상북도에는 여기 쪽이 김천이 찍히면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순 대신에 광주 바로 아래쪽에 나주가 찍히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 나주 조합이 아니고 바로 위에 상주, 바로 옆에 화순을 찍어서 약간 혼동을 준 거죠. 연락 짜증나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 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갈게. 사진 가마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골라야 될 게 사빈, 사주, 석고, 해시계, 해안사구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지도가 지금 동해안에 자 나아가 지금 석고가 보이고요. 자, 마는 석고 앞에 사주가 되는 거고. 자, 왼쪽 지도를 보시면 가가 해안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절벽의 모습이니 자, 가가 지금 해시계. 자, 나는 모래사장 사빈이고요. 다는 사빈 뒤에 쌓인 모래 언덕이니까 사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우리 다 찾았고 그럼 선택지 바로 풀어볼게. 가는 곳보다 만에 잘 발달한다. 해시계는 당연히 침식작용이 활발한 돌출부 곳에 발달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라의 호수의 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면적은 점차 수심은 점차 얕아진다가 돼야 되겠지. 얕아진다. 수심은 얕아지고 면적은 축소됩니다. 하천의 퇴적물질이 속고로 자꾸 유입이 되니까요. 자, 3번에 마는 주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마는 퇴적이죠. 퇴적. 파랑 혹은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사주고였고요.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사빈하고 사구 중에 퇴적물 크기는 사빈이 더 크죠. 사구는 사빈의 모래 알갱이 중에 작은 입자가 바람에 타고 날아가서 쌓인 거니까 사구의 모래가 더 작습니다. 자, 4번 맞는 거고. 5번에 다와 라는 모두 최종 빙기에 형성되었다. 자, 모든 해안 지형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지금의 해안선의 모습이 갖춰지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의 기역, 시옷,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쌤이 잠깐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고 있습니다. 뾰로롱 소리 난 건 에어컨 소리예요. 자, 14번 볼게. 자, 다음 글의 기역, 시옷,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글을 읽어볼게요. 하천 중상류 일대의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 이 기역의 하천은 감익공유하천. 자, 이고요. 이 하천 주변의 계단 모양의 지형, 니은은 하안 당구죠. 자, 디귿은 골짜기 입구의 부채 모양의 퇴적 지역, 선상지. 자, 그리고 주위 산지가 둘러싸인 평지로 암석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그릇 모양의 지형, 이 지역은 침식 분지. 자, 미음은 하천 중하류 일대의 평야위를 공유하는 하천인 자유공유하천. 자, 비읍은 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 범람원. 빈칸은 엄청 많네. 자, 그리고 마지막 시옷은 하구에서는 유속의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토사가 쌓여 형성된 이 퇴적 지형을 우리는 삼각주라고 하죠.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디귿의 중앙부는 용천이 분포하여 취락이 주로 입지한다. 디귿의 중앙부가 아니고 말단부에 자, 용천이 분포하죠. 이 말단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선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 아니고 말단부 선단에 용천이 분포하죠. 1번 틀렸고. 2번에 리을 침식 분지의 산지의 주요 기반함. 침식 분지에서 산지의 주요 기반함은 편마암이고요. 자, 편마암이 중생대의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것 아니잖아요. 편마암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거고, 여기서 중생대의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암석은 화강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2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기역은 미음보다 측방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난다. 자, 감익 공유하고 자유 공유 중에 측방 침식이 잘 일어나는 건 하방 침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옆만 침식할 수 있는 자유 공유 하천이잖아. 그래서 측방 침식 작용이 더 잘 일어나는 건 미음입니다. 자유 공유. 자, 3번 틀렸고. 4번에 니은은 비읍보다 홍수지 침수 위험성이 높다. 하안 당구는 하천 상류에 계단 모양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평탄면이고요. 자, 범람원은 홍수시 범람에서 퇴적되는 지형이니까 자, 당연히 침수 위험은 비읍 범람원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범람원과 삼각주 비읍 시옷은 자연재방각 배후습지를 볼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 저 정답은 5번이고, 그래서 범람원과 삼각주의 하천 바로 옆부분은 퇴적물질이 좀 큰 게 쌓여서 자연재방을 이루고, 그 뒤쪽에는 퇴적물질이 작은 입자가 쌓여서 배후습지가 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우리 잘 알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소매 업태별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골라야 될 게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에 고르고 A, B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가장 최신의 통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2019년 통계로 가르쳐 줬잖아. 그거 그대로 이제 써먹으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오픈되어 있는 게 매출액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9년 현재 매출액이 가장 큰 건 무점포 소매업이죠.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가장 큰 가가 지금 무점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시콜콜한 거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가장 큰 게 무점포 상점. 자, 그리고 매출액이 가장 작은 거, 매출액이 가장 작은 게 현재 백화점이죠. 맞죠? 자, 백화점은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무점포 소매업이나 이쪽으로 지금 고객을 많이 지금 뺏긴 상태죠.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가장 작은 거 백화점입니다. 근데 나하고 다는 매출액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일단 두 개는 가만히 놔두시고 A, B를 먼저 골라볼게.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 그러면 무점포 소매업이 사업체 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니잖아. 사업체 수는 편의점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 자, 사업체 수는 확실히 편의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점포, 자, 그 다음에 대형마트, 자, 백화점 순서잖아요. 자, 그런데 A는 무점포가 지금 1등이야. 그럼 사업체 수가 아니야. 근데 나는 무점포가 2등이고 나가 1등이고 나가 1등이잖아. 그러면 이 B가 사업체 수입니다. 그럼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나가 편의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다가 결정되는 거야. 나가 편의점이고 다가 대형마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A는 자동으로 종사자 수가 되죠. 종사자 수.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통계가 사업체 수 통계. 요거 꼭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매출액 통계는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무점포가 1등, 백화점이 꼴등, 대형마트하고 편의점 두 개는 비슷하다. 나란히 쓸게. 대형마트, 편의점은 두 개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등 꼴찌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팅을 다 했고요. 자, 선택지를 볼게. A는 사업체수, B는 종사자수이다. 자, B가 사업체수고 A가 종사자수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무점포는 나 편의점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사업체 분의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B분의 A인 거지. 맞지? 사업체 분의 종사자 수. 그러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누가 많아? 무점포가 사업체 수가 편의점보다 적은데 가가 나보다 종사자 수는 더 많잖아. 그래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여기서 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최초 등장 시기가 이르다. 자, 이 중에 최초 등장 시기가 가장 이른 거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좀 연락 기분 나쁜데, 자,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생겼어. 뭐 일본식 어떤 백화점들 있잖아. 뭐 미쓰비시 백화점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게 먼저 생겼대. 연락 짜증나게. 그래서 백화점이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은 선생님이 어릴 때 이러면 너무 나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내 선생님이 이 기억이 나. 제일 처음 대형마트가 생기고 제일 처음 편의점이 생겼던 그때를 내가 기억해요. 그러면은 비교적 엄청 최근이라는 얘기야? 아, 엄청 최근은 아니다. 너희들 태어나기 전인데 아무튼 그래서 백화점보다 늦은 거야. 대형마트 편의점. 그래서 대형마트 편의점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좀 생겼고, 이제 무점포 소매업이 제일 나중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른 가보다 상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이 적다. 자, 무점포 소매업은 인터넷 쇼핑은 계속 할 수 있잖아. 24시간. 그러면 이거 틀린 거지, 맞지? 자, 대형마트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보다 대도시 집중도가 낮다. 자, 대도시 집중도는 아무래도 백화점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도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골라야 될 게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자,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는 지금 도별이니까 지금 안 나온 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 지금 없는 게 경기도가 없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없고 지금 제주도가 없어. 자, 요 셋 중에 자 A, B, C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를 볼게. 자, 가가 전국적으로 일단 어느 지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다 높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가 전남, 전북 이런 데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요 가는 태양광이겠지. 자, 가는 태양광.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고를 거냐면 라를 골라볼게. 라. 자, 이 라가 C에만 있습니다. 지금 C에만. 다른 지역 아무 데도 없어. 그러면 전국에 유일하게 조력 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에 딱 한 군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만 등장하는 라 이게 조력이고, 그러면 C가 당연히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력을 먼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력하고 풍력이 남았는데 A, B를 우리가 연결 좀 해볼게. 하나가 제주고 하나가 강원이잖아. 그러면 제주는 절대 수력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나다 중에 나 하나만 나오는 요 A가 제주고 나가 풍력이라는 거야. 요게 말이 되겠지.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수력이고 풍력과 수력을 골고루 잘하는 B가 강원도가 돼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딱 됩니다. 그럼 1번에 가는 겨울보다 여름의 생산량이 많다. 자, 태양광이 여름의 생산량이 많을지 겨울의 생산량이 많을지 요거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전국 생산량이 많다. 전국 생산량은 자, 다 중에 전국 생산량은 자, 태양광이 제일 많고, 사실 이 네 개 중에 태양광이 제일 많고, 자, 그 다음 수력, 자, 그 다음 풍력,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조력이 꼴찌잖아. 여기서 나다니까 수력 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요거 두 개 물어봤으니 수력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다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라는 다보다 기후제약을 크게 받는다. 조력은 기후제약이 없잖아. 그러면 3번 틀렸고요. 수력은 기후제약이 있어. 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수력이 더 유리하니까요. 자, 4번에 A는 C보다 풍력 생산량이 적다. 제주하고 경기도 중에 풍력이 지금 나잖아. 나. 제주는 풍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경기는 아예 풍력이 없어. 그럼 풍력 생산량은 제주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제주가 많아야 되고. 자, 5번에 A는 제주, B는 강원, C는 경기가 되잖아요. 요게 잘못됐지. A하고 C가. A가 제주, 그럼 C가 경기. 자, 걸어놓고 보니까 2, 3, 4, 5가 다 틀렸네. 근데 우리가 1번은 지금 정확하게 못했잖아. 그러면 일단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만 애매하고 나머지 다 틀리니까요. 확실히 틀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태양광이 겨울, 여름 둘 중에 생산량이 어디가 많은지, 어느 계절이 많은지 좀 예상하기가 힘든다는 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겨울은 여름보다 비가 적게 오죠, 맞죠? 자, 비가 적게 와. 맑은 날이 많아. 그러면 태양광 생산에 좀 유리할 수 있어. 그런데 겨울은 낮이 짧아요. 낮 길이가 짧아. 해가 금방 져. 그러면 태양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맑은 날은 많지만 낮이 짧다. 근데 여름은 비는 많이 오잖아. 흐린 날 많고. 그런데 맑은 날만 되면 이게 낮이 기니까 날씨만 맑으면 괜찮은 거야. 낮이 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구름량, 뭐 강수량 요것만 따지면 겨울이 유리한 것 같아. 그런데 낮 길이만 따지면 여름이 유리한 것 같아. 이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는 한 번도 태양광이 겨울이 잘 되니 여름에 잘 되니 이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사설 감성이야. 알겠어? 사설 모의고사 엄청 지역적이고 판단 안 되는 거 물어보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최소한 그래도 괜찮은 게 다른 보기 다 틀렸으니까 정답을 고를 수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뭐 문제가 성립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도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이 여름이 더 많으니까 이게 정답이
1번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은 실제로도 여름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 오고 비 안 오고 이거보다 낮 길이가 긴 게 더 유리하긴 한 거지. 이겠지. 그래서 여름 겨울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실 태양광이 아니고 풍력하고 수력입니다. 그래서 풍력 수력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풍력은 여름 겨울 중에 겨울이 더 유리합니다. 겨울이 여름보다 유리하다. 요건 꼭 알아야 돼. 왜냐하면 겨울이 풍속이 훨씬 강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수력은 여름 겨울 중에 여름이 훨씬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여름에 하천에 물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풍력 수력은 계절에 따라서 어느 계절이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비교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력은 여름 겨울 상관없지, 완전 똑같겠지만 여름 겨울 이거는 계절에 타는 게 아니잖아.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력은 전혀 계절에 상관없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도의 농업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경북, 경기, 전남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왼쪽도 고르고 오른쪽도 골라야 돼요. 먼저 다 보시면 농가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경상북도죠. 농가수 1위가 경상북도, 2위가 전라남도. 요거 외우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나아가 전남. 그럼 가는 자동으로 경기가 됩니다. 여기서 겸업농가, 전업농가 안 봐도 가나다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경지 면적과 경지 이용률이 나오는데, 여기도 경지 면적이, 자,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여기가 전국에서 경지 면적 1위 전라남도죠. 그리고 농경지 면적 2위 여기가 경상북도지. 그럼 끝났어. 그럼 A가 경기도. 그래서 여기서는 농가수와 경지 면적 요거 두 개만 있으면 가나다 ABC를 다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을 볼게. 가는 나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경기 전남 중에 경지 면적은 전남이 넓고요.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맹유 생산량은 전남이 이 중에서 제일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전업 농가수는 A하고 C 중에 농가수가 경북이 많고 경북이 또 전업 농가 비율도 높잖아. 그러니까 전업 농가수는 경북이 당연히 많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과실 생산량 전국 1위가 경북이니까 당연히 C가 많아야죠. 4번 틀렸고요. 5번에 다는 경북은 B, 전남보다 논면적 비율이 높다. 자, 논면적 비율은 벼농사 열심히 하는 평야지역 전라남도 B가 경북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 갑니다. 자, 표는 세시기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이게 4차 국토개발의 어떤 수정계획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4차 2000년대 넘어서의 개발이고요. 그러면 나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하겠다.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겠다. 이게 그러면 3차겠네. 3차 90년대 3차. 그래서 3차 4차가 균형개발이고, 다를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하겠대. 그냥 효율성을 강조하겠대. 그럼 이게 70년대에 했던 성장 거점 개발 1차죠. 그래서 방식은, 자, 기역에는 균형개발이 들어가면 되고, 자, 니은에는 특정 지역 중심의 개발, 성장 거점 개발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 가시기에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조성된 건 70년대 1차 국토계획이죠. 다시기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나시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된 건 4차 국토계획 되죠. 가. 자, 3번입니다. 가다 중 다의 시행 시기가 가장 이르다. 이게 정답이네. 다가 70년대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에 기역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된다. 자, 균형개발은 주로 선진국에서 하는 거죠.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통 니은 거점 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니은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쉽고요. 자, 19번 갈게요. 자, 새 제조업의 출하액기 중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골라야 될 1차 금속, 자동차, 전자 셋 중에 고를 거고, A, B, C는 광주, 울산, 화성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자, 요런 친구들이 나와. 구미, 아산, 이천, 평택 다 전자공업 도시들이죠. 맞죠? 그래서 가가 전자. 그럼 전자에서 1등하는 이곳이 화성이 되면 되겠죠. 경기도 화성.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요런 친구들이 지금 포진돼 있어. 포항 1등, 광양, 당진 요 세 친구들을 봤을 때 여기는 1차 금속이다. 자, 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자동차가 되고요. 그럼 자동차 1등, 1차 금속 2등 할 수 있는 이 B가 울산이 돼야 되고요. 울산. 그럼 A는 우리가 화성을 골랐으니까 나머지 C가 광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화성, B가 울산, C가 광주. 자, 이렇게 도시까지 골랐습니다. 자, 1번을 볼게. 가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1차 금속. 나죠. 철광석, 석탄을 많이 수입하니까요.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자, 1차 금속하고 자동차 중에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자동차가 많죠. 자동차는 조립하는 공업이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1차 금속은 용광로에 그냥 철광석, 석탄 때려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니까 1차 금속이 종사자 수가 훨씬 적은 거야. 그러니까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노동자 수가 적은 1차 금속이 노동자 수가 많은 자동차보다 높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정답은 2번. 자, 3번에 나의 최종 제품은 나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요거는 좀 반대로 쓰면 맞아요. 1차 금속의 최종 제품을 자동차에 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C는 B보다 제조업 총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총 출하액은 전국 제조업 1위 도시가 울산이죠. 당연히 울산이 많아야 되고 B가. 그리고 5번에 A는 남동임에 B는 수도권. 자, 여기서는 B가 울산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이고 화성이 수도권 공업지역에 해당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표시된 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아산이고요. 자, C가 대전. B는 잘 모르겠지, 맞지? 여기는 그냥 시골 이렇게 풀어도 돼. 여기가 충북 괴산인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에서 일단은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작은 이 지역이 여기가 제일 시골이겠지. 그러면 나를 일단 B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다가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데 자,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으면 유학생이 좀 많고 가는 유학생. 자, 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 이쪽이 이제 공업이 발달한 도시란 얘기죠. 그래서 다가 아산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다가 B를 쓰고 다에다가 A를 쓰면 답은 CBA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여기서 대전이 결과적으로 유학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대전에 뭐 카이스트에 온 뭐 인도의 첨단 산업 유망주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조 유학생에 지금 포진이 된 겁니다. 자, 대전이 어떤 첨단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학생은 좀 있을 수 있다. 요거까지 몰라도 다를 먼저 고르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긴 시간 동안 모의고사 20문제 같이 풀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세집 문제는 문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데 반해 한국지리 문제는 그래도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답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는 뭐 현장에서 궁금증을 직접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9월 모의평가 치는데 9월 모의평가도 선생님이 그 다음 날 바로 영상을 찍어서 해설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안녕.